I will be back 돌아왔습니다. 자, 세 가지의 별명 바로 닥터 루즈벨트, 자기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다시 정치 현장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미국이 병든, 그죠? 병든 미국을 구원한 바로 뭡니까? 닥터 뉴딜이죠. 뉴딜. 그 다음 세계가 병든 그것을 구한 닥터 윈도워, 전쟁을 승리를 이끈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물론 하루아침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이라기보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부잣집에서 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교장 선생을 만나고, 피버디라는 좋은 교장 선생을 만났어요. 교장 선생을 만나고, 또 그 어머니의, 물론 강압적이었지만 어머니가 돈은 어떤 데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또 소아마비였는데 결국은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보다는 엘리너도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엘리너가 자기 남편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궁합이 맞는 거죠. 그 엘리너가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정치 파트너로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루즈벨트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소아마비다, 또 미국 자체가 무너졌다,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 포기할 것 같아요, 정말.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런 패배를 거부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리더십은요,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패배를 한 거죠. 패배를 인정하고 그 패배 속에 빠진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기는 뭡니까? 배추 셀 때, 김장 담을 때만 하는 거고, 이 패배를 거부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설의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이 사람 3할 때예요. 3할 때. 3할 때면 뭡니까? 10개 던져가지고 7개는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 영혼에 닭고기 스푼가 그런 책 있죠. 이 잭 캔필더라는 이 사람도 원고를 써가지고 36군데 실패했습니다. 출판사에. 네. 해리포터, 여러분, 조앤 롤링입니까? 이 아줌마도 39군데 실패했어요. 네, 결국은. 여러분, 유명한 뭡니까? 화가, 피카소, 그죠? 피카소, 인상파,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피카소, 그럼 세계적인, 지금은 그래. 이 피카소는 당시 프랑스에서 그야말로 시간 강사에 지나지 않는, 시간 강사는 안 됐어요. 그런 미술, 그림 그리고 있었죠. 영원히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그죠? 컴퓨터 쓰는 거, 핸드폰 쓰는 거 다 그 사람 덕 아닙니까? 물론 우리 한국 삼성 덕도 있지만은,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 애플에서요 몇 번이나 쫓겨나요. 몇 번이나 쫓겨나고 다시 리턴합니다. 예. 그다음에 전설의 CEO 잭 웰치, 바로 뭡니까 GE, 그죠? 제너럴 일렉트릭. 원래 이게 1776년에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에디슨 일렉트릭이었어요. 에디슨 거였어요. 에디슨 거. 이게 이제 에디슨이 포기하고 제너럴 일렉트릭 되는 겁니다. 예?
예, 이 제너럴 일렉트릭 전설의 CEO 잭 웰치 같은 경우도요,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어요. 저도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사실상은 말을 더듬었죠. 그런데 그런 그 실패를 이기는 거죠. 뭡니까? 그 처칠도 그렇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마약쟁이였죠. 근데 그렇게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루즈벨트는요, 어떤 실패를 경험했냐면, 그 아버지가 심장병을 어렸을 때 심장병을 자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버지의 심장병 놀라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심장병에 도움을 줄까?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터득합니다. 한 번은요, 아버지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철도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앞판에 있고, 저 앞자리에 있고, 자기는 뒤에 있는데, 뭐 선반에서 뭐가 툭 떨어져서 여기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그걸 아버지가 놀랄까봐, 뭐 귀한 자식 아닙니까? 그죠? 네? 놀랄까봐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Sunday sick이라는, SICK. 네, Sunday. 일요병. 일요일 아침이 되면은 괜히 배가 아파. 그래, 교회는 가기 싫은데, 그냥 안 가시. 이건 안 되는 거고. 엄마, 아버지를 배려하는 겁니다. 엄마, 나 배 아파. 안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배려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터득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이른 죽음이었죠. 10살 때 죽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죽음에서요, 이 사람은, 루즈벨트는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의 마음에 들까? 어머니에게 상처라 그럴까? 뭐 어쨌든 어머니 돈이 많지만은 어머니를 배려해 줄까?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뜻한 어린이로, 그러니까 부잣집 자식이었지만은 따뜻한 자식으로 커갔던 그런 밑바탕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패배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 생활의 위기였죠. 바로 영국에 1차 세계대전 때 갔다가 거기서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 루시 머스라는 아주 미녀였어요. 엘리너는 좀 이 남성처럼 생겼습니다. 남성처럼 생겼는데, 엘리너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은 2명의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2명의 루즈벨트. 이 첫 번째는 시어도 루즈벨트인데, 두 번째는 FD 루즈벨트죠. 시어도가 누구냐면은 이 루즈벨트의 삼촌이에요, 삼촌. 삼촌을 따라서 갔던 길, 해군 차관이 되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여기 이제 그런 길을 가요. 그렇게 갑니다. 그 삼촌의 조카가 엘리너입니다. 그러니까 5천간이에요, 5천간. 예. 5천간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천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사라 루즈벨트의 어머니는 그 엘리너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 어쨌든 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떡합니까, 그죠? 그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이제 애들은 몇 명을 놓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에 갔다가 오면서 그 편지가 뽀록이 나는 거죠. 뽀록이 나서 결국은 이혼한다, 만다, 온 엉망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그런 상태 속에, 그 다음에 이제 소아마비죠. 그죠? 소아마비. 만약에 소아마비로 나는 더 이상 정치나 모든 활동을 그만둔다.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소아마비가 21년에 걸리는데 24년에
3년 만에 재활을 하면서 휠체어를 가지고, 휠체어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목발을 짚고 다시 정치 현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뉴딜이죠. 뉴딜. 그런 패배. 또 자유의 민주주의가 위기가 되는 전쟁으로부터의 어떤 패배. 그걸 거부하고 승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이런 루즈벨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워요. 배우고. 내가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만든 이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이론이 뭐냐? 바로 read라는 겁니다. L-E-A-D-E-R. read. 이제 한때 이 이니셜을 붙이는 걸 좋아했어요. 자, 리더는 리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런. 제일 처음에 배우는 사람. 끊임없이 배워야 돼, 리더는. 죽는 그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리더는 배워야 돼요. 그럼 배우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 독서예요, 독서. 독서만 좋은 거 없다. 배워라, 배워. 그 다음에 리더는 educate, E-D-U-C-A-T-E. 이거 뭐 선생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목표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3요소는 이런 겁니다. 리더, 따르는 팔로우, 그 다음에 목표. 이게 위대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리더가 목표를 국민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이거야. 방법론은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법론은 다룰 수 있는데, 내가 목표하는 것은 이거야. 물론 여기에는 이거여야죠. 보편타당. 야, 예를 들어서 오늘 깡패 은행털이범들이 야, 오늘 우리가 트는 거는 이 하나은행 틀 거야 라고 했으면은 그건 아니죠. 히틀러와 같은 그런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목표를 교육하는, 끊임없이 교육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시스터, 협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패거리끼리만 혈연, 지연, 학연만 협력하면 안 돼.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언제나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바로 뭐가 냐면, 근친상간 교배가 나옵니다. 교배 정식돼요. 근친상간을 교배하면은 정식돼 버립니다. 그게 잘 된 것 같아. 자기들끼리 하면은 우선은 잘 된 것 같아. 근데 그게 정식돼 버려. 그냥 눈이 멀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일거천 망하는 거야. 간단해. 이데올로기든 종교도 말이죠. 우리 종교, 우리 거만, 이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데, 이 근친상간이라는 게 이 생물학적 용어입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거, 나하고 다른 거, 생물학적도 그렇고, 사회학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피가 다른 거,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 이 사람하고 협력을 해야 돼. 바로 위대한 리더를 협력하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이런 뭡니까? 솔선수범하는 거야. 먼저, 인도하고 이끌고 이런 뜻이 아니야. 이런 리더가 말이죠.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모범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EMPOWR, empower. 권한을 임하는 거야. 아랫사람에게 줘야 돼.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뭐야? 책임지세요. 물론 총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renovate. 혁신하는 겁니다. 혁신.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learn. 배우는 겁니다. 리더는 끊임없이 배우죠. 여러분들 유명한 공자가 그랬죠. 학이시석지 불응률. 배우면은 그 기쁨 아니냐? 기쁨 아니냐? 인생에서 배운 만큼 기쁨이 어디 있냐? 네? 배운 거. 네. 누굽니까? 여러분들 서양의 유명한 지식인 소크라테스. 그죠? 네? 소크라테스. 야,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 소크라테스. 아, 고리타분하게 지금도 소크라테스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소리 아니에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속에는 위대함이 들어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인생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네? 이런 거예요. 너 자신이 네가 공부를 뭐 얼마나 잘하고 네가 펀치가 얼마나 세고 네가 몸무게가 얼마고 그걸 알아라는 뜻이 아니야. 네? 여기는 뭐냐면은 이런 그 아주 기가 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은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네가 세상을 모르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 네 다 안다. 이 소크라테스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피스트. 얘들은 모르는 게 없어. 나 다 알아, 씨. 요즘 소피스트 같은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우리 정치계고 모든 사회에 보면은 예? 다 안다. 다 아는 게 아니야. 인생을 어떻게 다 알아? 소크라테스는 그렇죠. 아니야. 몰라. 네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를 알아라. 기가 차죠. 그게 뭐야? 너 열심히 배워라, 임마.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책 읽고 해라. 그래야 그런 배우는 것 중에 독서도 좋지만은 소크라테스가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대화해라, 대화. 대화 중에 뭐예요? 삼파술이야, 삼파술. 끊임없이 대화해라, 너. 대화해라. 그 대화 속에서 네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소크라테스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링컨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닙니까? 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링컨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독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운 거죠. 자, 이 루즈벨트도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어렸을 때 친구가 없었죠. 부잣집 도련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냥 어렸을 때 그 별명이 뭐냐? 독서광이었어, 독서광. 독서만 했습니다. 링컨 전기, 허클베리핀이나 톰 사이어 모험이나 이런 건 기본이고, 링컨 전기, 또 워싱턴 전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하이드 파크라는 뉴욕 북부에 가보면은 이 사람 생가가 있는데, 집 전체 하나가 도서관이에요. 개인 서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미국에 가면은 한번 가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위대하지만은 이런 위대한 대통령들의 생가를 한 번씩 가보세요. 아주 기가 찹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또 책을 한번 쓰고 싶은데 참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넓은 경험. 그죠? 그런 속에서 이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게 없었어요. 댄스라든가 승마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소마비가 된 이후에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유행했던
마작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마작? 이렇게 두는 이 마작 챔피언이었습니다. 마작 챔피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루즈벨트, 아까 시어도어 루즈벨트죠. 자기 삼촌, 루즈벨트는 공화당입니다. 여러분들, 공화당. 그런데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아닌 자기 조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원래 루즈벨트 집안은 부잣집이라서 공화당 출신입니다. 거의 다.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으로 전향을 해요. 왜냐? 바로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개혁적이고, 더, 자기 사상하고 맞다. 뭐, 그렇게, 바꿔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마비로부터, 배우죠. 소아마비로부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소아마비의 그런, 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참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된다 이런 사람이 속물근성이었죠.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들 또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면은 충분히 배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할 겁니다. 자, 대공황은요. 대공황은 결국은 아까 정부가 주도가 됐다 그랬죠. 정부 주도. 그래서 정부 주도가 돼서 뭘 씁니까? 돈을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국가 예산과 결산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해마다 동일해야죠. 그죠? 예산과 결산이 동일해야 물론 더 남아만 좋지. 응? 근데 국가가 돈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일명 이야기하는 균형 예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산을 이런 짜지면 훨씬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금, 뭐 기타 등등 해봤자 이게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1932년 대통령 선거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균형 예산을 이루겠습니다. 응? 뉴딜을 통해서 균형 예산을 이루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안 됐잖아. 1936년 선거에 뭡니까? 이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공화당이나 언론인들이 당신 왜 거짓말했냐? 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밑에 루즈벨트의 부하들이 뭐 그때는 그랬고 그냥 대충 해서 넘깁시다 각하 이랬어요.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아니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 타석마다 안타를 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도 잘못이고 여러분들도 잘못입니다. 위대한 단테가 신곡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 위대한 단테가 그런 신곡이라는 책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엄청난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로부터 배우고 또 배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해요.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비판하던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기자들이 기립박수를 치십니다. 기가 참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 안 가고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총장님이 또 우리 과장님이 뭔가 잘못했을 때 나 잘못할 수 있는 거야. 나 잘못했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회사에서, 그 조직에서 일하고 싶겠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목표입니다. 루즈벨트는요, 특히, 에듀케이트 부분, 아까 목표 부분을 설정할 때 정확하게 설정합니다. 정확하게. 소마비를 극복하고,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정확한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방법론은 국민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방법론. 네. 어쨌든, 하여튼, 우리는 학문의 세계니까, 예? 예. 현재의 정치 현상도 그래요. 우리가, 현재 정치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국민들이 그걸 분명히 안다면은, 예? 또 그것이 타당한 것이라면은, 훨씬 더 목표를 달성하기 쉽겠죠. 응? 리더가 있고, 또 그걸 인정하는 팔로우가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또 올라가서 돌격 앞으로 해놓고, 이살이 아닌가벼? 그러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괴로운 거죠. 응?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국민들은 정책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까지 바뀌는, 선생님 잘 모릅니다만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공정이 한 80%가 됐는데 이걸 그냥 없애버리고, 뭘 만들어 놓고 또 이걸,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간 국민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루즈벨트의 목표, 바로 경제 회복입니다. 뉴딜이라는 거죠.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리더가 나팔을 불고 나갈 때 국민들은 따라가지 않을까요? 응? 응. 자,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목표를 바로 경제 회복에 대한, 또 전쟁 승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아세요? 피그말리온 효과. 이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말리온 효과, 에펙트. 이게 뭡니까? 어떤 남자가 이쁜 여자가 만나기를 바라서 그에게 자꾸 소원을 비는 거죠. 간절히 바라니까 어느 날 뭐야? 이쁜 여자가 온 거예요. 그거 보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 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목표를 제시하고 원한다면은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현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미래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참 대단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리더에 있는 입장의 사람이 목표를 제시하고 나서 이게 될란가 모르겠다. 응?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응? 응. 되든 안 되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리더십의 특징인데 한마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쓴 책이 소통의 힘이에요. 소통. 그야말로 소통의 달인입니다. 이 사람은 소통의 달인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의 만리장성, 중국은 소통을 하지 않았죠. 장성을 이렇게 쌓았어요. 여러분 중국 역사가 뭐 엄청나지만은 우리가 이러죠. 주진한, 수당송, 원명청 그러잖아요. 원명청 중국 이런데 유일하게 중국에서 제국 그야말로 소통을 한 다른 나라와 소통한 위대한 국가는 여러분들 어딜까요? 어딜까요? 당나라입니다. 당제국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 만리장성을 쌌어요. 만리장성. 중국이 최고 이렇게 간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로마라는 나라는요, 그야말로 길을 뚫은 거예요. 길을 어디든지 여러분들 그 로마 지도를 보면은 대충 이렇게 돼 있죠. 이탈리아.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 로마에서 안 간 데가 없어요. 인류 최초의 고속도로 아피아도래요. 이 아피아. 도를 뚫습니다. 뭐 간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참 이게 얼굴을 보고 하면 참 좋은데 PPORT, 레포라는 레포, 그죠? 서로가 교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통의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우선 뭘 하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 아버지를 배려하는, 그죠? 네. 이 배려심, 배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배려. 이게 바로 소통의 가장 기본이다. 이 배려심은 뭐에서 나오느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걸 희생하더라도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한자 맞아요. 우한이라고, 우한의 마음이에요, 우한. 너 왜 이렇게 우한 덩어리냐? 이 소리는 너 걱정이다. 이게 아니고,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걱정이야. 바로 이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두 번째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이 기자회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루즈벨트는 기자회견을 몇 번 했느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12년 합니다. 12년. 어떻게 미국 대통령 8년밖에 안 되는데 12년 합니까? 대통령이 4번 당선됩니다. 32년, 36년, 40년, 44년. 그죠? 당선되고 취임하고 2개월 만에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12년 했어요. 만 12년. 12년 합니다. 12년이면은 1년에 몇 주입니까? 52주죠. 그죠? 52주. 그런데 기자회견을 총 몇 번을 해요? 1050번을 합니다. 주 50번. 어떤 결과가 나와요? 대충 일주일에 한 번은 더 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12년이니까 10년 배는 520번. 그죠? 응? 이 어떻게 돼요? 12년이니까 뭐 100번, 620번, 640번 됩니까? 응? 그럼 뭐야? 1050번. 우와. 대통령이 국민들과 1050번을 만나는 거야.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응? 소통 아니고 뭐겠어요? 자, 거기에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은 이렇죠. 앞에 단상 놓고, 그죠? 단상 놓고 기자들 뭐 저 뒤에 서서 뭐 짜고 친 그 질문지 있잖아요. 뭐 어느 뭐 방송국 누구 신문사 뭐 이래서 다 하잖아요. 근데 루즈벨트는 그랬어요. 기자회견을 할 때 그 기자회견 단상을 잘 만듭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일부러 앞에서 안 해요. 이 원통 안에서 합니다. 원통 안에서. 그리고 이 단상을 조금 높여요. 이렇게 높여서 여기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좌관들 다 앉힙니다. 다 앉혀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준비를 해요. 미리. 예. 준비를 해서 뭐 대답 못하는 거는 다른 보좌관이 뭐 장관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주문을 합니다. 대통령이. 야, 짜고 치는 그거 하지 마. 정문 적답해야 돼. 짜고 치는 거 그거 WOODEN 우던 페이퍼라고 그래요. 우던 페이퍼. 나무로 만든 종인데 이건 뭔데? 데드. 죽은 종이다. 죽은 질문 하지 마라. 네? 기가 찬 말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바로 대답 못하면은 그거는 정책이 아니다. 네. 소통의 달인이에요. 소통의 달인.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국민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자, 위대한 정치가들이 있고 그럴 때는 고급 언어를 써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 저 탄광 노동자들 그런 애들한테 가서는 그런 용어들을 씁니다. 일부러 찾아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새끼입니다. son of a bitch. 그게 뭐냐? 이럴 때 써요. 공장 주인한테 대공황으로 노동자가 잘려요. 해고된 거야.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그 노동자를 위로하는 거죠. 너 그 사장 개새끼가 너를 그렇게 했냐?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자, 네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바로 바이어사이트 노변 정답이에요. 노변 정답. 바이어사이트 즉 난로가의 채트. 바이어사이트 채트라는 노변 정답인데 국민 라디오를 통해서 당시는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국가에 큰 문제가 있을 때 40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3번 정도를 발표를 합니다. 특히 하나 중에 아주 기가 찬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엿장수 여러분들 아세요? 엿장수? 이 엿장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집에 있는 고철 덩어리, 그죠? 고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일본도 그랬고 뭐가 부족했습니까? 고무, 그죠? 그다음에 이 철강 이런 거.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한국 식민지로부터 이런 거 다 뺏어갔습니다. 다 뺏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또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부족했던 거죠.
응? 그래서 이걸 위해서 노변 정당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당신의 아들이 저 태평양 그거 하기 전에, 요걸 하기 전에 그 준비물을 이야기해요. 국민 여러분, 지금은 뭐 인터넷에 다 읽겠습니다만은 며칠 날 내가 이 노변 정당을 할 테니까 준비물이 있다. 그게 뭐냐? 태평양에 나오는 섬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하나씩 구해라. 그럽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겠죠. 대통령이 다 발표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도 뭐 우도 어디에 보면은 그 사모아섬에서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치를 총을 쏘는데 개머리판에 고무가 없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상처가 난다. 응?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쓰지 않는 혹시 고무가 있으면은 며칠 날 어디로 갖다 주라. 야, 대통령이 그런 말 하는데 국민이 집에 있는 거 우리도 근무오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응? 참 기가 차죠. 뭐 어쨌든 그런 노변 정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갑니다. 자, 그 소아마비가요. 뭐 어쨌든 기자회견, 국민은의 언어로 노변 정당 다섯 번째 뭐냐? 바로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 특사를 파견합니다. 가장 많이 파견한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 엘리느예요. 엘리느를 파견해서 직접 가봐라. 그리고 그네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루즈벨트가 가지는 그런 소통의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원칙입니다. 원칙. 링컨도 마찬가지고, 워싱턴도 마찬가지고, 이 루즈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리더가 거짓말을 하면요, 국민들은 그걸 믿어요. 응? 그래서 대책 능력이 없습니다. 응? 그런데 최고의 정책은 내가 볼 때 그래요. 선생님이 리더십 공부한 지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리더의 최고 정책은 뭡니까? 링컨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뭐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그죠? 네, 그거 맞아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라. 누구에게? 국민에게. 네. 팩트를 팩트로 이야기해라. 팩트로. 가공하지 마라. 응? 루즈벨트는요, 자기가 대공황에, 당시는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소아마비 집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자폐증 있는 환자 있으면은, 그걸 부모들이 감추기를 원합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들 있죠. 옛날에 우리 집 옆집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루즈벨트는요, 소아마비가 걸리고, 그때는 그게 아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이었어요. 근데 국민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나 소아마비 걸렸어. 그래, 나는 이렇게 일어날 거야. 국민 여러분들도 따라와.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그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레이건인데, 레이건, 그죠? 응? 뭘로 죽었어요? 알츠하이머 알잖아요. 치매, 그죠? 응? 자기가 치매 걸렸다는 걸 알고 정신이 있을 때 발표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벌컥벌컥 나요. 정말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응?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대통령을 했고, 그런데 불치병 치매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할 이제 얼마 후에는 이 말도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응? 그리고 치매 연구소가 레이건 도서관에 어딥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루즈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즈벨트도 자기 소아마비 그런 공개를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대공황이 됐을 때 경제위기의 실업률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50%가 실업이다 우리가. 응?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 그 자체적으로 거치는 거고. Only thing have to fear.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지 경제가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다. 여러분들 나랑 같이 가자. 응?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히틀러나 일본이 독일과 일본이 전 세계를 이렇게 잡아먹고 있다. 그 자체를 디테일하게 라인이 세계 지도를 이래놓고 이 섬은 지금 일본이 지배하고 있고 지금 동부전선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집트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죠.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이고 당시 유명한 이 안토니우스, 그죠? 이 안토니우스하고 누구하고 싸웠냐면은 옥타비우누스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옥타비우누스. 이게 바로 비아누스하고 싸웠는데 여기에 요 싸움이 바로 악티움 해전이라는 거예요. 악티움 해전. 뭡니까? 악티움 해전에서 결국 패배해요. 패배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다른 국민들이 로마가 쳐들어오는 것 대책을 못 세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루즈벨트로 하여금 솔직한 것 그리고 원칙으로 간 것이 그의 위대한 리더십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베스트셀러 중에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죠. 저 책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 책이 어렵고 이해할 것 같아도 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정의란 뭔가? 그러면은 정의란 이런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아시죠? 그 킹 목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injustice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anywhere 어떤 곳에서 정의롭지 않은 것은 is a threat 위협입니다. to justice 정의의 위험입니다. 어느 곳에 everywhere. 다시 말해서 정의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의롭지 못한 것은 모든 곳에 정의의 위협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조지 워싱턴도 이런 말을 했죠. Law can never make. Law, 법은 정의로운 거죠. Never make, 만들지 못합니다. 정의를 만들지 못합니다. Justice,
law can never make justice. 만들지 못합니다. which in its 그것이 nature 그 본질 자체가 is injustice. 정의롭지 못하면. 응? 본질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어떠한 규정과 법과 이런 것이 만들어져도 정의롭지 못하다. 응? 바로 그래서 원칙이고 솔직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What is Justice에서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주 19세기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라는 거죠. 공리주의라는 말을 썼죠. 여기에서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런 겁니다. 정의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 자유다. 와, 기가 찬 말이죠, 그죠?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했네요? 미리 이미 했어요, 200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 자유. 이게 정의로운 거죠. 그런데 마이클 샌들은 여기 한마디 더 합니다. 오늘날의 정의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 자유가 너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타자 공헌이 돼. 이 사회, 이 국가, 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 그게 진짜 정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이클 샌들이 정확하게 풀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샌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자, 동성애가 정의로운 거냐? 응? 개인적으로 볼 때 동성애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 자유를 누린 거죠. 그러나 사회로 볼 때 동성애를 하면은 사회가 그 자체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사회가 발전하면 애들이 생겨야 되고 또 어떤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데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개인적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타자 공헌이 되느냐? 응? 나 외에, 나라는 존재 외에 우리 학교,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또 나 외에 다른 사람. 아까 우환이라고 그랬죠. 우환의 마음이 그렇게 가서 잘 되느냐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고 원칙이다. 내가 볼 때, 선생님이 볼 때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할 때, 이 공화라는, 공화는 공공의 공자입니다. 이 공화라는 것은 레퍼블리칸이죠. 레퍼블리카니즘. 공화라는 것은 바로 이 타자공헌을 기본으로 삼는 겁니다. 네? 자본주의가 내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돈 잘 벌고 나 그거 내 거야 다. 응?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강제적으로 야, 너 인마 세금 내. 너 인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뭡니까?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너 그거 기부해 강제적으로. 그런 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응? 그런 강제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정의로운 게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예? 정의를 흉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말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즈벨트는 또 그야말로 권한임을 합니다. 아까 empower, 다른 사람에게 자기 권한을 임하죠. 그래서 특히 그 루즈벨트의 장관이었던 재무장관 윌리엄 우딘이라든가 해군 장관이었던 프랭크 록스, 또 노동장관 프랜시스 퍼킨스라는, 여러분들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루즈벨트로부터 출발하는데 바로 그런 권한임에서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마지막 선거 때 공화당에서 그럽니다. 그 루즈벨트의 그 집에 애완견이 이름이 팔라. 여러분들 화면에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그 동상에 여러분들 루즈벨트 그 박물관에 가면은, 기념관에 가면은 저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판초위를 입은 거는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는 그런 면이고요. 그 옆에 그 강아지가 조각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 이야기를 알고 한번 가보세요. 감동이 새로울 겁니다. 이 공화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백악관의 돈으로 당신 개인 개 팔라의 먹이를 사고 뭘 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나 안 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안 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하죠.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 개 팔라가 몹시도 화가 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임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역시 혁신이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루즈벨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이었죠.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당,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이렇게 바뀌어간 모습. 그리고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들은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미국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개인 비행기를 타고 그 전당대회 하는 곳에 날아가요. 날아가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이제 바꾸는 거죠. 비전통,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로 자유반임에서 국가 간섭으로 바꾼 것, 그죠?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를 거부한 그런 거죠. 이 루즈벨트의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가 파이프 담배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목을 살짝 들은 이런 거만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서 자신감, 이런 게 국민들이 감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여러분들 다소 긴데 결국은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자기의 리더십을 어떻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그런 리더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강의는 조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한 2,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제 리더는 또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지는가, 바로 음식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머입니다. 유머에 대한 그 리더십을 이야기를 해줄 거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는 모습.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 비결을 마지막 시간에 14주차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